태권도를 사랑하는 전국의 태권도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태권도를 종교처럼 받들면서 민간 외교관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계시는 해외 태권도 사모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는 국기원에 여러 상황이 발생을 해서 월요일날 방송을 못하고 수년대에서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9강으로는 무에더보 통지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3주년을 맞이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선 정조대왕께서 무에더보 통지를 편찬을 명해가지고 1790년에 간행된 무예 교본이 바로 무에더보 통지인데요. 이 교본을 북한에서 첫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받은 지가 올해가 3년 된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북한은 그동안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 역사 유적지 등 그 세계유산 2건과 아리랑과 김치 만들기 등 인류 무형문화유산 2건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나 세계 기록유산은 이번에 처음으로 등재된 것입니다. 2016년 7월 아시아태평양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던 무에더보 통지를 2017년 10월 27일 제13차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ICA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세계기록유산 목록으로 정식 등재된 것입니다. 무에더보 통지는 정조 때에 검사관이었던 이덕무, 박재가 등이 만든 무예 교본인데 24종의 무예 기술을 그림으로 열거하고 설명을 곁들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 무에더보 통지는 우리나라의 무예를 포함해서 중국, 일본의 도서를 참고한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한국 무예가 정리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에더보 통지를 무예의 동의 보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국내에는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고요. 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이 책을 보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유네스코로부터 세계기록유산이 된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과정에서 무에더보 통지가 현재의 북한 태권도의 원형이 됐다. 그리고 김홍도가 사파를 그렸다고 강조한 점은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사실 공인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유네스코에서는 무에더보 통지가 현재 북한 태권도의 원형이 됐다고 강조한 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공인이 된 거예요. 따라서 무에더보 통지의 권법이 현재 북한 태권도의 원형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 겁니다. 태권도가 우리 국기인점을 감안하면은 남북이 함께 등재했던 씨름과 이런 것은 공동으로 등재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태권도는 아쉽게도 이제 무에더보 통지를 근거로 했는데 이거는 함께 공동 등재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태권도 교류 차원에서 공동 협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권도와 무에더보 통지의 권법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국기원에서 발행한 태권도 교보를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국기원에서는 태권도는 손과 발을 사용을 해서 방어와 공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동작의 아름다움을 체험하여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한국 전통 무예 스포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단군 이래에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를 같이 해온 전통 무예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무에더보 통지의 권법과 접목을 시켜 더욱 발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현대 태권도는 1945년 해방 이후 국내엔 여러 개의 무술 도장이 생겨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5개 관이 중심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총도관, 송무관, 무덕관, 지도관, 청부관에서 이제 중심이 되고 이후에 9개 관으로 이제 분화가 되는데 1960년대에 이제 태권도가 이제 협회 차원에서 합쳐지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그 중에 청도관은 그 이연국 선생이 어릴 때에 서울에서 태권을 배우고 일본에 가셔서 이제 공수도 또 중국에서는 꿍푸를 수련해서 설립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최대 태권도장이었던 무덕관의 황기 선생은 어릴 때 역시 태권을 수련하고 중국에서 태극권과 꿍푸를 배웠고 또 무에더보 통지를 연구를 해서 무덕관만의 기술과 무술 체계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군인 장군이었던 그 최용희 장군은 어릴 때에 이제 태권을 배웠고 일본에서 이제 공수도도 배우신 분인데 우리 최 장군님은 민간인보다는 군대를 중심으로 오도관에서 이제 무술을 보급을 했고요. 이후에 최 장군님은 태권으로 변경하는 데에 아이디어를 냈고 1955년에는 태권도라는 명칭을 공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1971년부터 태권도가 국기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하고 1973년에는 이제 태권도 중앙도장인 국기원이 이제 설립되었죠. 여기에는 대한태권도협회 김원영 회장을 중심으로 세계태권도연맹이 또 창설되기도 합니다. 이후 태권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이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확정되어서 여기에는 한국어가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와 함께 올림픽 경기의 공식 공동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으로는 210개국이 가맹되어 있으며 잠정 추계로는 수련생이 1억 5천여만 명이 수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 총본산인 국기원은 수련 체계를 무급에서부터 9단계로 단은 1단에서부터 9단까지 수련 체계를 9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9이라는 숫자는 최상의 경지에 든 것을 동양사상인 역학에서 9라는 숫자를 완성수로 보기 때문에 9단을 최고의 단어로 하고 태권도의 위계와 규율을 구축하고 있으며 9단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기술체계는 기본 동작, 품새, 겨루기, 격파로 태권도 기술을 연마한다고 국기원 교본에 기록되어 있고요. 21세기는 4차 혁명 시대를 맺고 있는데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기술체계와 가치를 확장하고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태권도와 맥을 함께하는 무에더보 통지의 맨손부의 기술인 권법과 무기술인 권방 등을 협치하고 승품단 심사에서 호신술 과정이 공식적으로 포함된다면 태권도의 무예적 가치는 상승될 것이고 성인층을 포함한 저변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온호견TV 제9강 북한 무에더보 통지의 첫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3주년을 맞이하여 태권도의 기술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여름철인 7월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19는 아직도 잡힐 줄을 모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태권도 정신인 백절불굴의 태권도 정신으로 각별히 우리 사범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다음 10강에서는 태권도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철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